안녕하세요. 피셔앤베스트 피셔입니다. 우리 채널은 경제, 재테크 및 요즘에는 또 역사 등 다양한 인문학적인 이야기도 해드리는 채널이 되고 있죠. 오늘은 메인과 같은 경제 이야기를 해드리는 날인데요. 요즘 주식시장이 좀 좋지 않아서 힘들어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그래도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굉장히 희망적인 이유를 알게 되실 겁니다. 희망적인 근거를 제시해드릴 자료는 IMF의 10월 경기 전망 보고서, 재무 안정 보고서, 재정 상태 모니터 보고서입니다. 벌써 영어가 딱 나오니까 벌써 우리들은 약간 좀 긴장이 되죠. 근데 뭐 어차피 제가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니까 어렵지 않고요. IMF 리서치는 전 세계 각국에서 조사된 공신력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죠. 그래서 여기 소속된 글로벌 경제 전문가들이 현재 경제 상황을 분석하고요. 그리고 합리적인 해결 방안까지 제시해줍니다. 그래서 미연준에서도 참고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IMF의 처방과 유사한 정책을 실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또 글로벌 경제에 대한 인사이트도 우리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꼭 한번 챙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IMF에서 보는 세계 경제 전망 자료는요, 한마디로 길고 어려운 등반입니다. 이게 제목이거든요. 제목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2020년 올해 코로나 경기 침체로 경기가 둔화됐는데요, 2021년까지는 기술적인 반등을 보인다 이거예요. 하지만 그 이후에는 물론 회복을 하겠지만 그때부터는 정말 서서히 장기적으로 어렵게 회복할 수 있다, 이런 전망을 내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앞에서는 긍정적인 소리 한다더니 갑자기 무슨 이렇게 부정적인 소리를 하냐 하실 수 있겠지만, 어쨌든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는 회복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된다는 소리니까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보자는 거죠. 그리고 뭐 또 내년은 내년 가봐야 아니까, 그러니까 일단 핵심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전 세계 경제는 지난 4월까지 코로나 침체로 경기가 아주 깊은 수렁에 빠졌다가 5월 이후로 다시 재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양한 경제 지표에서 확인이 되는데요. IMF 보고서에는 한 가지 데이터를 먼저 가져오면 제조업 산업 생산 지표입니다. 그림처럼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제조업 산업 생산은 올해 4월에 급격히 하락했다가 동시에 다시 회복하는 것이 확인이 되는데요. 그 중에 가장 먼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있죠. 바로 하늘색 그림의 중국입니다. 다른 국가들은 전부 다 4월에 경기가 침체에 빠졌다가 다시 회복을 했지만, 중국은 지금 현재 1월에 급격하게 침체에 빠졌다가 2월부터 회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최근까지도 계속 회복을 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가 이렇게 회복을 하고 있는 부분 상당히 놀랍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일단 이 데이터만 봐도 과연 중국에서 발표하는 데이터가 신뢰를 할 수 있냐, 이런 의문이 제기되기도 하죠. 일단 그 문제는 번외로 하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최근 중국 데이터에 대한 투자자들의 트렌드는 일단은 어느 정도 신뢰하는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만 짱깨라고 막 안 믿고 그러는데 글로벌 투자자들은 중국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 코로나 이후 경제 회복 속도가 중국이 가장 빠르기 때문에 이것을 반영해서 증시가 그대로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위안화 환율을 보시면 현재 강세로 가고 있죠. 물론 중국 정부가 고시하는 환율에 따라서 환율이 움직이긴 하지만 외국인들이 급격히 이탈을 하지 않고 있고요. 오히려 외국인들이 급격히 유입이 되고 있거든요. 이 말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중국 정부가 데이터를 조작하는 건 맞아요. 하지만 이 문제는 벌써 한 10년 전부터 지적이 되어 온 문제고, 언제 터질지 아무도 모르는 문제니까 글로벌 투자자들은 당장은 일단은 믿어주면서 실제 챙길 수 있는 이익을 챙기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도 그거에 편승해서 조금은 가져가야 되겠죠. 다시 IMF의 글로벌 시장 전망 리포트를 보면 소매 판매 지표도 하나 가지고 와서 경기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이거를 보여줍니다. 마찬가지로 전 세계 소비가 4월 이후 급격히 회복하는 것이 보여지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또 하늘색에 중국은 또 지 혼자 움직여요. 중국은 1월에 소비가 침체되고 나서 2월까지 뭐 그저 그렇다가 3월부터 이제 회복이 되는데 정말 서서히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국은 수출 의존도가 꽤 높은 국가인데, 물론 지금은 내수 위주로 전향을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혼자 움직인다는 게 사실은 조금 믿음직스럽지 못한 이런 부분이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봐둬야 되는 게, 지금 보시면 독일도 그렇고요,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돈을 많이 푼 선진국들의 경우에는 침체 이후에 더 빠르게 소비가 증가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역시 뭐 돈이 최고인 거죠. 4월 이후에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 요거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데 이번 보고서에서 내년 성장률 전망치가 하향 조정됐습니다. 이유는 최근에 다시 코로나가 확산이 되면서 일부 국가들의 경제 봉쇄가 좀 늦어지고 있고,
있고요. 그리고 부분 봉쇄가 다시 시작됐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조금 낮아진 건데요. 일단 이거는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입니다. 선진국의 경우에는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조금 더 상향됐어요. 하지만 신흥국의 경우에, 특히 중국을 제외한 신흥국의 경우에는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더 하향이 됐고요. 올해는 그렇고 그럼 내년에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왜 낮아졌냐 이런 것들을 한번 보면 선진국은 일단 전년 대비 5.8%, 올해는 당연히 역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근데 내년 2021년에는 빠르게 반등해서 전년 대비 3.9% 성장세로 돌아설 것이 예상이 되죠. 그러니까 올해 내년에 경제 성장률은 굉장히 좋다 이겁니다. 신흥국의 경우에도 올해는 마이너스 3.3% 역성장을 하고 내년에는 6% 이렇게 전년 대비 성장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선진국보다 신흥국이 더 낫네 이렇게 볼 수 있죠. 하지만 이거는 중국이 올해 오히려 전년 대비 1.9% 성장했고 내년도 전망치는 8.2% 성장한다고 이렇게 예상이 되면서 워낙에 선방한 수치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신흥국의 지표가 이렇게 좋은 겁니다. 특히 다른 신흥국인 인도를 보면 올해 마이너스 10.3% 역성장을 합니다. 엄청나게 많이 빠지죠. 그리고 인도 외에 전반적으로 중국을 제외하면요, 나머지 신흥국들은 선진국 대비해서 경제 성장이 뭐 그렇게 크게 높지가 않습니다. 결국 IMF의 조사에 따르면 내년 글로벌 경제 회복 속도는 이전 예상보다는 좀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세부적인 경제 성장 속도를 살펴보면 중국이 일단은 가장 빠를 것으로 전망이 되고, 다음으로 선진국, 다음으로 신흥국인데 내년 경제 성장 속도는 좀 늦어질 것으로 이렇게 판단된다 보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2021년 내년 이후에는 어떻게 되냐? IMF에서는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번 코로나로 글로벌 경제 성장이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는 겁니다. 일단 고용이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회복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문제고요. 그리고 각 정부 및 기업 그리고 개인들의 부채 부담이 이번 일을 계기로 크게 증가가 되었다 이겁니다. 그리고 현재 투자가 굉장히 억제돼 있고 무엇보다도 교육의 기회가 상실되면서 인적 자본이 손상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IMF에서는 2021년 기술적 반등으로 굉장히 빠르게 회복을 한 이후에 경제 성장률은 크게 낮아져서 정말 작은 수준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전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투자자의 관점에서 한번 볼까요? 일단 중국이 가장 좋죠. 그런데 문제는 영 신뢰가 안 가죠. 그래서 투자를 하기 좀 애매하기 때문에 어쨌든 전체 위험자산 중에서 일부 비중은 중국에 가져가는 게 맞겠죠, 내년까지. 그리고 그 외에 선진국의 비중을 좀 더 많이 두고 신흥국 비중은 여기서 좀 더 선진국보다는 적게 가져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한 2021년이죠. 내년까지는 경제 성장률이 빠르기 때문에 주식에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도 되겠지만 그 이후에는 경제 성장률이 낮아질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내후년 2022년부터는 좀 보수적으로 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IMF 보고서가 계속 주기적으로 나와서 계속 전망을 조사한 자료에 따라서 다르게 하기 때문에 계속 모니터링을 할 건데, 현재 조사된 여러 가지 자료에 따르면 그렇게 보는 게 맞다 이거죠. 다음으로 IMF의 재무 안정 보고서를 봐야죠. 코로나 침체에 전례 없고 그리고 시의 적절한 대응으로 돈을 마구잡이로 막 풀었기 때문에 금융시장 붕괴가 방지됐고 신용 흐름이 유지되었다, 이 내용이 첫 번째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림은 각국 중앙은행의 정책을 나타낸 건데 보시면 엄청나게 정책이 많이 쏟아져 나오죠. 그리고 세계 금융시장 전체적으로 이게 위쪽으로 올라가는 게 긴축이고 아래쪽으로 올라가는 게 이제 확장하는 그런 정책인데, 이번 코로나 사태에 대부분 다 확장하는 정책을 펼쳤다 이겁니다. 근데 중국은 또 여전히 혼자 긴축으로 가고 있죠. 긴축으로 감에도 불구하고 경제 성장률이 이렇게 높아진다. 중국은 이걸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계속 의문인 그런 국가고요. 그런데 문제점이 있다 이거죠. 재무 안정 보고서니까. 이렇게 돈을 풀어놓은 덕분에 부문별 재무 취약성이 굉장히 안 좋아졌다 이겁니다. 지금 그림에서 빨간색으로 갈수록 취약하다는 건데, 보시면은 전체 국가 모든 선진국 신흥국 할 거 없이 정부 부채가 굉장히 취약해졌어요. 그리고 비금융 기업 여기도 좀 많이 취약해졌고, 그리고 신흥국가 같은 경우에는 주택 관련된 부채가 많이 심각해졌고 은행 부채도 좀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먼저 기업을 보면 코로나 침체에 따른 현금 부족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죠. 이것을 견디기 위해서 더 많은 부채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고요. 이걸 갚지 못하는 채무 불이행 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다 이겁니다. 특히 대기업보다는 이 중소기업, 그 이하 기업들이 굉장히 취약한데요. 투기 등급 기업들의 채무 불이행 급증이 어느 정도 증가하고 있는지 이걸 나타내고 있는 지표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에너지와 컨슈머 서비스 부분에서 채무 불이행이 급증을 하고 있죠. 유가 하락으로 에너지 기업들이 어렵다, 이거는 뭐 예측이 가능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언택트 사회이기 때문에 당연히 또 컨슈머 서비스가 어려울 것은 예상하던 부분이긴 한데, 그래도 이 투기 등급 기업들에서 이 수치가 지금 보시면 금융위기 수준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거는 사실 조금 불안하고요. 그리고 미국의 모기지론이죠. 주택담보대출 이 부분의 부실도 어떻게 보면 약간 우려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림은 미국의 실업률과 카드 연체율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연체가 과거 금융위기 보면 한꺼번에 움직였다, 이거를 알 수 있는 지표인데, 현재 보시면 다행히 주택담보대출 연체는 나타나고 있지 않아요. 이건 정책 때문이고요. 반대로 지금 실업률이 계속 안 좋았죠. 여기에 카드 연체율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결국에 정책적으로 모기지 담보대출,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이 정책으로 도와주는 게 끝나게 되면은 이제 함께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일단 재무안정보고서에는 좀 어려운 부분, 좀 위험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신흥국 일부 국가들의 재정 위험에 대해서도 확인을 하고 있는데, 그림이 바로 EMBI 스프레드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선진국 국채금리에서 신흥국 국채금리를 뺀 값이거든요. 상식적으로 금리가 높다는 소리는 그 국가가 굉장히 취약하다는 거예요. 그것도 국채금리가 높다는 말은 굉장히 그 국가가 어렵다는 거죠. 일부 신흥국들의 경우에 EMBI 스프레드가 굉장히 높습니다. 선진국 국채 대비해서 국채금리가 굉장히 높은 나라들이거든요.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국가 부도라든가 이런 게 우려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 재정정책 보고서에서 대안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재정정책 보고서에는 분명 이번 코로나 침체로 엄청난 돈 풀기가 시작된 게 맞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약 12조 달러 이상의 엄청난 자금이 풀렸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이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지만 현재 부실한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각국 정부는 재정 지원을 멈춰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투자를 확대해야 된다는 건데요. 뭐 의료라든가 주택, 아니면 디지털 인프라 같은 이런 환경의 투자를 늘려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살려야 된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최근 공화당과 민주당의 추가 부양에 대한 합의가 이제 대선 이후로 물 건너갔다, 이런 실망감이 있고요. 그리고 글로벌 중요 백신 및 치료제 임상이 연달아 중단되면서 증시 흐름이 계속 안 좋죠. 그런데 이번 IMF 보고서를 보면 많은 돈이 풀렸지만 그래도 앞으로 더 많은 돈을 풀려서 또는 재정 정책을 확장하고 투자를 해서 경제를 계속 살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당장은 연기된 걸로 보이는 미국의 추가 부양도 결국엔 시간 문제일 뿐이죠. 트럼프 입장에서는 빨리 이 추가 부양이 처리가 됐으면 좋겠을 거고요. 근데 공화당은 또 자기들의 주장이 있으니까 너무 많이 풀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선거 전까지 돈을 풀 생각이 없어 보이죠. 트럼프를 도와주는 꼴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선거 이후로 넘어갈 것 같긴 한데, 일단 정부 재정이 투자돼야 된다는 것은 뭐 모두가 공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정부 재정이 투자가 되고, 그렇게 되면은 지금 그것 때문에 눌렸던 증시는 반등을 할 가능성이 있죠. 단 대신에 주도주의 변경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정책의 방향에서 재정이 어떻게 투자될지 이것을 보고 거기에 올라타는 게 포인트가 될 겁니다. 대선에서 트럼프가 계속되면 역시 또 새로운 부양책, 재정 정책을 펼치겠죠. 그럼 거기에 맞는 종목에 또 투자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민주당의 바이든이 이제 당선이 되면 뉴딜 녹색 성장 정책에 맞는 그런 종목이 주도주가 되겠죠. 미국 대선에서 누가 될지 확실치 않기 때문에 잠시 쉬어가는 타이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요. 지속적으로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